죄송하다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난번에는 유동성 과잉, 이번에는 저금리 핑계를 댑니다. 아예 전 정권 때문이라고 왜 말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여쭙습니다. 저금리 때문이라면 전세 대란 이제 금리를 올리실 겁니까? 금리를 못 올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무책임하게 정부가 발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도 못 올리면서 왜 금리 탓을 하는 거죠?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슬슬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선거가 끝나면 없던 일로 해서 국민들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이미 이를 낸 임대차 3법 부작용이라도 대처해달라고 피해자분들이요, 국토부 콜센터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까 호소할 곳이 없어서 저희 의원실에까지 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보다는 힘이 없는 분들이지만 장관님이 꼭 들어주셔야 하는 제2, 제3의 홍남기, 우리 국민들 목소리를 제가 여기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 열 때마다 집값이 1000만 원씩 올라가지고 이 23번째 대책까지 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전세가 한국감정원 기준 보니까 서울 전세값이 68주 연속 올라서 최장기간 상승을 기록 중입니다. 이 3,226가구 아파트 단지에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정부는 전세 물량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이율 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충분한데 왜 가격이 뛰어오르겠습니까? 심지어 여당 의원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번 전세 대란은 제도 변화에 따른 신규 전세 물량 부족이라고 답한 사람이 57.6%가 됐습니다. 절반이 넘은 거죠. 국민들의 생각은 이런데 국토부가 이번 주에 자료를 내놨습니다. 전세 대란이 저금리 때문이기도 하다고요. 이 저금리 기조가 그런데 갑자기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제가 올해 거 보내드리겠습니다만 3월에서 2월 저금리 기조 계속 유지되고 이때까지 전월세 시장이 무리 없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에 임대차 그리고 7월까지 3법 이후에 뛰어올랐습니다. 2018년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금리는 일정한데 전세가 저렇게 폭락했다가 다시 폭등하는 널뛰는 저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금리든 고금리든 어떻게 되더라도 주택가격 안정시키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하다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난번에는 유동성 과잉, 이번에는 저금리 핑계를 댑니다. 아예 전 정권 때문이라고 왜 말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그래서 여쭙습니다. 저금리 때문이라면 전세 대란 이제 금리를 올리실 겁니까?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전세가 의원님께서도 지금 68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금리를 올리실지 제가 여쭙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68주 전으로 거슬러 가면 이게 19년도 하반기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19년도 금리 인하할 때부터 전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코로나가 때문에 오면서 금리를 못 올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무책임하게 정부가 발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도 못 올리면서 왜 금리 탓을 하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 이따가 한번 답변 몰아서 주십시오. 그때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치 논리가 국민 삶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자라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고 교육의 문제이고 또 언제 나가라 집주인의 통보 공포에서 해방돼서 가족들하고 발 뻗고 마음 편히 살고 싶은 그냥 우리 국민들의 평범한 마음일 뿐입니다. 이걸 임대인과 임차인,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나눠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마저 국민들을 서로 증오하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이제 슬슬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선거 전에 그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부동산 대책으로 입에 빨린 말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없던 일로 해서 국민들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공약을 파기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요. 1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할 듯 약속하다가 기다리던 1주택자 농락만 당했습니다. 땜빵 대책 내놓을 거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칩니다. 이미 이를 낸 임대차 3법 부작용이라도 대처해달라고 피해자분들이요, 국토부 콜센터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까 호소할 곳이 없어서 저희 의원실에까지 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보다는 힘이 없는 분들이지만 장관님이 꼭 들어주셔야 하는 제2, 제3의 홍남기, 우리 국민들 목소리를 제가 여기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내 집에 살게 되었다고 좋아했는데 말 바꾼 국토부 때문에 모든 꿈이 무너졌어요. 초등학생인 우리 애들은 언제 이사 가냐고, 언제 좋은 집으로 가냐고 하는데 김현미 장관님 대신 대답 좀 해주세요. 저 투기꾼도 아니고 다주택 유지할 여력도 안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인데
세입자 갱신권 때문에 집 못 팔아서 비과세 기간 지나면 취득세, 양도세 중과되는 거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생애 첫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6개월 전 등기를 칠하며 말을 바꿔버린 국토부 때문에 월세로 이사를 가서 소송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관님, 실거주 매수인의 거주권을 왜 무시하는 건지 답 좀 부탁드립니다. 대출 받아서 이사 가려는데 6개월 내 전입 안 하면 대출금 다 회수한답니다. 그리고 공매를 당한다네요. 저는 이제 공매를 당하는 걸까요? 저희 가족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장관님, 전 실거주 매수자입니다. 제 전재산을 첫 집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는데 들어갈 수 없다네요. 이제 저는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장관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일반 직장인은 두세 번만 잘못해도 바로 잘리는데 입 열 때마다 집값이 1,000만 원씩 올라가지고 이 23번째 대책까지 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저희한테 올려주신 30, 40대 분들이었습니다. 주로. 장관님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비현실적인 비과세 기간, 그리고 6개월 전 등기하라는 말도 안 되는 입주 의무화 기간, 기한이죠. 또 6개월로 요지부동의 대출 유효 기간, 임대차 3법을 군사작전처럼 급하게 밀어붙여서 피해자들이 세금 폭탄 맞고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실입주자 보호하겠다는 법이, 갭투자 하지 말라는 법이 이제 실입주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구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이 이제 실거주를 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런 혼란을 겪고 있게 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제도가 이렇게 바뀐 만큼 함께 이 과정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갈짓자 장표 좀 꺼내 주시겠습니까? 이게 슬기롭게 계속 참고 이 고통을 그냥 알아서 각자 해결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장관님 바로 답변이 안 나오실까 봐 아까 사전에 충분히 숙고하시라고 알려드렸는데도 허탈한 답변 때문에 이 실입주자 구제 침해되는 거 못 고치시면 기문회법으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이게 소급 입법 금지 원칙까지 해서 저는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자료집을 냈습니다. 국토부가 심도 깊은 검토해 보시라고 드리고요. 국토부 민원 패스 다 차단돼 있다는데 내 안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저 피토하는 심정에 쓴 소리 한 번만 더 들어주시고 민원 전화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어려우신 분들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국토부가 민원 전화나 무슨 팩스를 꺼놨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거주 목적으로 우리가 임대차법을 개정을 하게 된 것은 임대차법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법이 법대로 만약에 통과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은 형해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